네, 위상수학 응용 서브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박광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스터디에서 이제 우선 나눌 이야기로 몇 가지 이렇게 좀 말씀 주셨는데, 좀 백재민 선생님께서 좀 원폼을 다뤄보면서 그, S2E에서 이렇게 좀 뭔가 다뤄보셨다고 하신 계산들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거를 좀 같이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막 특별한 건 아니고 저도 원폼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디스코드에 채소로 남기긴 했는데요. 뭔가 왜 원폼을 계속 보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건희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뭔가 이 폼에서 이렇게 적분하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뭔가 이 어떤 추상화의 단계에서 이것들을 이제 버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금 계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뭔가 왜 이 원폼을 보고 왜 맨 처음에 막 드랑 포멀로지 같은 거를 보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왜 클로즈드 폼이 뭔지 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었고 저도 백재민 선생님 말씀처럼 최근에 좀 원폼 정의를 좀 찾아보면서 약간 벡터 필드나 벡터 필드의 정의 같은 거 혹은 탄젠트 그 스페이스의 정의 같은 거랑 원폼의 약간 듀얼 관계 같은 걸 저도 최근에 좀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후에도 혹시 의문점들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박광현 선생님도 혹시 오늘 나누고 싶거나 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바빠가지고 계산을 못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우선은 백재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산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일단은 그 선적분을 할 때, 저희가 S1에서 선적분을 할 때 이제, 요런 식으로 저희가 선적분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얼티를 이제 뭐, 코사인 t, 사인 t로 매개화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f를 마이너스 y, x로 매개화한 다음에 이거를 0에서 2파이까지 f dr 요런 식으로 봤었는데 근데 저희가 미분 형식으로 보면 이제 원폼이 이제 요 꼴인데 그 교수님께서 사실은 그 원폼에 이제 여기 이제 탄젠트 벡터를 넣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사실 그걸 직접적으로 안 다뤄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거를 조금 직접적으로 다뤄봤었는데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그 베이시스가 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게 왜 이렇게 등장을 해봤냐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방향 미분을 생각을 하면 만약에 어떤 f라는 함수가 있고 p에서 이제 v 디렉션으로 데리버티브를 취한다 하면 보통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다른 관점으로 저희가 본다면 여기 f 슬롯을 만약에 비워 본다면 음 요렇게 보면 이제 V가 픽스돼 있을 때 이제 F를 원소로 받아서 요거는 이제 집합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스무스 펑션들의 모임에서 얼로 뱉어주는 함수인데 여기서 F라는 함수가 있으면 요렇게 되는 요런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요 파셜 X 파셜이 이 여기에 대응이 되는 요렇게 생각을 조금 할 수가 있어서 베이시스라고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요거를 한번 다시 뜯어보면 그 얼 프라임 t가 마이너스 사인 t 콤마 코사인 t인데 이거를 다시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t가 이제 그 파셜 x 파셜 베이시스의 이제 개수인 거고 그 다음에 y 방향의 개수도 코사인 t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 오메가의 얼 프라임 t를 이제 요게 탄젠트 벡터를 원소로 해서 집어넣는 걸로 생각을 하면 요렇게 하고 그 미분 형식 간의 관계가 이제 dx 곱하기 요거는 1이고 이건 0이고 요것도 0이고 요거를 고려를 한다면 y 사인 t 플러스 x 코사인 t가 돼서 여기에 이제 그 xy 원소를 다시 그 코사인 t 사인 t로 다시 바꾸게 된다면 요게 1이 돼서 그 요게 오메가 0에서 2파이까지 오메가 얼 프라임 t dt 그래서 요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이 DT가 뭐냐 하면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와인딩 폼으로 또 다시 환원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DT가 또 원품 관점에서 또 뭐냐를 얘기를 생각을 해봤을 땐 또 좀 잘 아직 모르겠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봤던 데서는 저 DT는 그냥 그 리만 적분을 계산하는 그 걸로 뭔가 환원되는 DT로 그냥 보고 정의를 그냥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폼의 적분, 그러니까 이제 폼의 적분을 약간 그 저 폼에다가 그 사실은 저 R 프라임 T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RT라는 원래 이런 매개화된 곡선이 있는데 R 프라임 T를 약간 탄젠트 벡터 필드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 오메가라는 폼이 그러니까 폼은 탄젠트 벡터를 인풋으로 받고 어떤 실수를 주는데 어떤 함수를 주는데 그거의 어떤 실수값을 그냥 리만적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뭔가 폼의 선적분으로 정의하는 것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 0에서 2파이 dt에서의 dt는 이제 그 리만적분을 계산할 때 그 정의로서 뭔가 아, 표기를 그 미소량 그걸로 그냥 네, 그렇게 우선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저 dt라는 것도 그냥 폼 관점에서 봐도 만약에 t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그에 대한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레디언트 f처럼 t라는 함수가 그냥 아이덴티티 함수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웃풋으로 준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걸 0에서부터 2파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저 dt를 선적분을 하면은 그 뭐죠? 펀더멘탈 스요렘 오브 벡터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에 의해서 dt를 0에서부터 2파이 적분하는 거는 그냥 t를 2파이 값인 거랑 t를 0인 걸 빼는 거니까 그냥 2파이 빼기 0이 돼서 그냥 2파이로 뭐 봐도 된다거나 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방금 들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원래 그 뭐냐 미분 형식을 쓰는 장점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저걸 원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한 그 원폼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DT라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 요렇게 미분 형식으로 좀 보면 좋은 게 그 요 얼티를 보는 관점이 이제 이게 얼2에 매핑된 거를 생각을 안 해도 그냥 S1 안에서만 적분을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그게 조금 확실히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S1을 이제 얼2에 매핑된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S1 그 자체로 선적분을 하는 것이니까 그게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저 그 방금 주신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혹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음, S1을 이제 얼2 안에 매핑된 걸로 보면 이렇게 그려서 이제 보는 것인데 어, 이제 요렇게 그 미분 형식으로 다루면 음, 잠시만요. 어, 음, 그러니까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할 때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얼 프라임 t를 생각할 때 요게 이제 얼 프라임 t의 탄젠트 벡터인 것인데 요거를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 프라임 t가 그 얼2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것이잖아요, 이 관점은. 근데 어 요렇게 다루게 되면 요렇게 다루게 되면 그 얼투 안에 매핑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팔셜 엑스 요 요 텀 자체가 이제 그 약간 외부 세계를 안 보고도 서술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R2가 아니라 이제 점마다 그 적공간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기절을 딱 이렇게 잡아서 그것만 이 점들의 탄젠트 스페이스만 보고도 뭔가 그렇게 관점을 바꿔볼 수 있다 이런 관점. 네네네. 아, 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 구체적인 계산을 보니 저 그 R2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인 공간으로 넘어가려면 저 탄젠트 벡터가 사실 S랑 S1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뭔가 좀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방금 이 설명이 좀 그 단초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 혹시 저 제가 사실 저 기억에 의존해서 얼만큼 잘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그 딱 요 세팅에서의 뭔가 이런 식의 그 폼이랑 뭐 벡터 필드 이런 것들의 정의를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를 좀 나눠도 혹시 괜찮을까요? 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혹시 공유를 이제 해주시면 저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그, 어, 제가 이제 저도 그 백재민 쌤이랑 비슷한 거를 좀 보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자료를 그냥 좀 보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그,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RN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원폼을 듀얼 베이시스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다루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적어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그 폼이 정의되는 도메인이 있는데, 그 도메인을 따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까지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이제 RN을 생각을 할 거고요. 아까도 그 써주셨지만, 어떤 F가 RN에서 L로 가는 이제 스무스 맵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벡터 V에 대한 피해서의 요게,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져서 아는 거는 요 VI 곱하기 이 편미분의, 제가 노테이션을 약간, 요거는 그냥 요거입니다. 노테이션. 그래서 이렇게 그 방향 미분이 써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하신 것처럼 F를 이제 드랍하면 뭔가 일반적으로 네모로 쓰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어떤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뭔가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약간 이거를 탄젠트 스페이스 at P, 어떤 포인트 P에 대한 탄젠트, 이 DVP들의 이런 모임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의 모임들을 P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로 그냥 정의를 하면은, 그 이제, 그리고 노테이션을 TPR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데피니션이 어,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둔 게 TPRN의 이제 정의로 보는 거죠. 이걸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의 P로 보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P를 드랍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냐면, V는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기호를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V 의미, V의 P에서의 값을 주면 이게 VIP, 그러니까 이제 P를 드랍을 하고, 사실은 여기서의 이 VI는 사실 P마다 정해진 실수값이잖아요. 그러면은 P를 드랍을 하면서 요거는 그냥 RN에서 R로 가는 스무스 맵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P점이 주어지면은 요게 이제 TPRN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V를 뭐라고 하느냐? 이 V를 스무스 벡터 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떤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뭐 R2에 있는 어떤 곡선이라고 하면은 요 P에서의 뭔가 그 기저를 이루는 요 어떤 요 TP-R2가 있으면 V라는 벡터 필드가 있다는 거는 뭔가 요 방향에서 P라는 점을 주면 이 P에서 어떤 VIP 값을 갖는 이런 것들로 이 DDXI를 뭔가 선형결합한 뭔가가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 P점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VIP 값들이 좀 스무스하게 변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 V라는 스무스 벡터 필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약간 예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R2를 생각하고 뭐 fxy를 fxy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x 스퀘어 y 플러스 2y exponential xy 뭐 이런 걸로 한번 잡아보면 우리가 어떤 p점을 예를 들어서 뭐 2,1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벡터 필드를 생각을 할 거냐면 v는 그리고 이때 그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요 위에서 본 이 벡터 필드 v는 defined on Rn에서 정의가 된 벡터 필드입니다. 요거의 기준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vi들이 Rn에서 스무스 펑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선 스무스 벡터 필드 on Rn인데 아무튼 그럼 예시를 한번 보기 위해서 R2를 생각을 하고 fxy를 x제곱 y 더하기 2의 xy를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스무스 벡터 필드를 음 뭘로 할까요? x의 EX 플러스 2xy 스퀘어의 요런 스무스 벡터 필드를 생각을 하면 이제 x, y라는 점 P를 옮길 때마다 이제 앞에 있는 요 함수들은 스무스하게 각 점마다 이제 어떤 값이 딱 주어질 거고 그러면 그 탄젠트 벡터 필드에서는 이제 요 기저로 뭔가 스팬하는 어떤 탄젠트 벡터가 하나씩 이제 P를 옮길 때마다 주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은 어, 두 가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V에다가 저 위에 있는 저 P를 딱 P점에서의 그 벡터 필드 값을 리스트릭트 시키면 X는 2니까 2고 미분 연산자는 그냥 P점에서 그 미분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2xy 제곱은 2 곱하기가 요게 지금 xy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이니까 4고 d의 dy의 이제 p가 되고 그럼 이 vp라고 하는 거는 어떤 펑션 f를 받아서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f를 위해서 저렇게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xy 더하기 y exponential xy의 p 더하기 그다음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x제곱 더하기 x의 2의 xy의 p를 대입을 하면 되니까 음, 이게 그 p를 더하면은 이 숫자를 제가 이상하게 잡았는데 4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4의 어, 4 더하기 2배의 2의 제곱이니까 정리하면은 24 더하기 아무튼 10의 2의 스퀘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스무스 벡터 필드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한 점으로 만약 고정을 시키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이 탄젠셜 벡터가 되는데 이 탄젠셜 벡터를 실제로 어떤 미분연산자를 가지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스무스 펑션을 대입을 하면은 실제로 VP는 아까도 그 백대민 선생님께서도 해주셨듯이 스무스 펑션을 받아서 어떤 실수값을 주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V 자체는 P가 들어와야 뭔가 이런 걸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역으로 어 그냥 V 자체에 그냥 F를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 V 자체에 F를 넣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X에 df dx 플러스 2xy 스퀘어에 df dy.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P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도 그냥 F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집어넣으면은 어, 이- 또 계산해야 되는데 x에 2x 똑같은 사실은 위의 식이랑 똑같은데 이제 P점에서의 어떤 이밸리에이션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무튼 이제 더하면 어떤 xy에 대한 함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R2에서 R로 가는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무스 펑션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VF에다가 P 값을 넣은 거나 VP에다가 F를 한 거나 사실은 같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벡터 필드라는 거는 아무튼 어떤 점 P가 주어지면은 그 점 P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로 뭔가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어떤 탄젠트 벡터로 값을 보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애초에 탄젠트 벡터를 미분연산자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다시 함수를 인풋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선은 이렇게 정의들이 되고 그러면은 원폼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음,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조금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V is smooth vector field on 어떤 U라는 이거는 뭔가 좀 오픈셋이고 뭐 심플리 커넥티드 같은 것도 제가 본 자료에서는 고려했는데 우선은 잘 모르겠어서 저는 오픈이라고 두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U에서 정의된 스무스 벡터 필드라는 거는 if V는 VI로 써진다. where VI가 U에서 R로 가는 스무스 맵.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벡터 필드의 이제 도메인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고려를 하는 이유는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듀얼로서 이제 폼을 정의를 할 건데, 어, 그 저도 지금 하는 말을 막 이해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 우선은 그냥 정의만 한번 써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오메가라는 게 one form on, one form defined on U. 음, 우선은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점 P가 있으면 이 TPRN이라는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할 때 요거에 이제 베이시스가 P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이제 베이시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음, 여기서 P를 이제 드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P를 드랍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런 그냥 미분 연산자들을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dxi라는 원폼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dxi의
그러니까 이제 DXI라는 이제 폼, 잠시만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폼을 생각을 할 건데, 폼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TPRN의 원소, 혹은 만약 P를 뺀다면은 TRN이라고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거에서 받아서 실수로 가는 것, 함수를 이제 원폼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얘를,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아마 리니어한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DXI라는 원폼은 정확히 DX1이라고 하는 원폼은 DDX1은 1을 주고, 그다음에 i는 1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0을 주는, 그리고 그냥 DXI의 이 원폼은 이제 크로넷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1, if, j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그러니까 DDXJ들의 일종의 사실은 듀얼 베이스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요게 뭐냐면은 TPRN에서의 약간 펑셔널인 거잖아요. TPRN 값을 R로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TPRN에서 R로 가는 함수니까 TPRN이 요거를 베이시스로 하는 벡터 스페이스라면 TPRN에서 R로 가는 거는 펑셔널이니까 원폼은 리니어 펑셔널인데 TPRN에서의. 근데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은 그 듀얼을 생각을 하는데 듀얼 베이시스를 잡는 건데 기존의 이 베이시스들에 대해서 요 DXI들이 약간 듀얼 베이시스가 되도록 잡는 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원폼을 이렇게 씁니다. 이 원폼을 어떤 그냥 펑션과 DXI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때 이제 FI가 어떤 이 U에서 R로 가는 이 U는 이제 RN의 सब셋이었고요. 오픈 सब셋이었고 이런 거 이제 스무즈 할 때 오메가 is one form on you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은 이게 이제 원폼이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원폼에 대해서 저 탄젠트 벡터를 어떤 식으로 집어넣냐 하는 문제가 이제 있는데 우선은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 P를 다 빼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P를 U를 이제 픽스를 해놓고 그럼 오메가 P라는 폼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FIP에다가 이 DXI에도 이 P를 한 거라고 이제 저는 그냥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DXI의 P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폼을 뭐 P에 대해서 뭐 생각을 꼭 해야 되는지 무슨 잘 모르겠긴 하지만 우선은 잠시만요. 방금 말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폼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우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가지고. 네, 그럼 따로 없으시면은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2차원 케이스로 가서, 어, V는 아까 예시에서 뭘 생각했었죠? 네, 요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런 이제 그냥 R2에서의
벡터 필드를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제일 단순하게 dx라는 이 원폼에 대해서 이 v를 냅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했을 때 dx의 x d dx 플러스 2xy 제곱 d dy인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게 지금 p를 다 드랍을 해놓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요 x랑 2xy 제곱은 어떤 p를 넣었을 때 그냥 딱 값이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요 x랑 2xy 제곱은 그냥 펑션을 약간 컨스턴트처럼 생각하고 dx 밖으로 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 전에 만약에 어떤 그냥 dxp를 고정을 해놓고 어 여기도 이제 p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사실 요거는 그냥 다 상수잖아요. 뭐 p가 1, 2라고 하면은 네, 여기서 말한 xp는 1이고 이 xy 제곱의 p는 그냥 2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인 8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수가 되니까 이 xp랑 x제곱 y, xy 제곱 p는 그냥 상수처럼 생각을 하고 밖으로 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p를 드랍을 하면은 여기서는 x랑 xy 제곱은 그냥 밖으로 빠지고 콘스턴트처럼 그다음에 dx를 약간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약간 펑셔널처럼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적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dx라는 게 아까 잡았듯이 요거는 1이고 요거는 0으로 이제 정의를 dx를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dxv에서 지금 포인트 p들이 다 드랍이 되어 있지만 아무튼 이 탄젠 스무스 벡터 필드 그냥 포인트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포인트에서 정의된 이 스무스 벡터 필드를 인풋으로 넣으면 펑션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건 되게 당연한 게 이제 포인트 P를 정하면 이제 이것들로 이제 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만약에 어떤 포인트 P를 이제 만약 픽스를 해두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DXP의 VP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될 텐데 만약에 P가 1, 2였으면 VP라고 하는 거는 1 곱하기 2분 연산자의 P에서의 값 그다음에 2xy 제곱이니까 8에 요게 이제 VP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VP를 넣으면 그냥 요건데 이거는 아까도 봤듯이 그냥 요 부분은 이제 날라가고 앞에만 이제 1로 남겠죠. 그래서 1이 되는데 사실 이 1이라고 하는 게 앞에 붙어 dx 아니, 요거에 붙어 있었던 이 x라는 펑션에 사실은 p를 넣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피를 드랍하고 뭐나 안 드랍,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서 계산한 것처럼 피를 안 드랍하고 그냥 피가 없는 것처럼 해서 계산을 한 거나 피를 고정을 해두고 그다음 밑에처럼 계산한 건 사실은 똑같은 거를 보낸 거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원폼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원폼을 실제로 탄젠셜 벡터 필드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우선 여기까지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 라인 인테그레이션 오브 원폼의 정의
얘를 어떻게 하는가? 우선은 예를 들어서 어 그냥 2차원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마 t라는 게 이제 감마 1t, 감마 2t가 있으면은 아까 백재민 선생님께서 S1에서 선적분 할 때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한 아이디어로 이거에 해당하는 탄젠셜 벡터 필드를 음 탄젠셜 벡터 필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탄젠셜 벡터 필드라기보다는 이거에 해당하는 탄젠트 벡터들을 t로 매개화해서 쭉 쓸 수가 있는데 어떤 탄젠트 벡터를 쓸 거냐면 감마 1 프라임 t에다가 어 요거 잠시만요. 음 감마 1 프라임 음 뭔가 좀 막히는데 음 잠시만요. 정의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저는 그냥 이게 맞는 표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뭔가 이거에 해당하는 이런 벡터, 탄젠트 벡터를 생각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리는 커브가 어떤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마는 A, B에서 어떤 U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A, B가 있고, 어떤 U라는 R2에서 이렇게 가서 뭔가 이렇게 이제 가는, 이제 요런 커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이런 커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가 어떤 이 포인트 이 선 위에 어떤 감마 t가 이제 p인 u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아마 요거에 해당하는 이 탄젠트 벡터가 어떤 식으로 써지냐면 그냥 이 감마 1 프라임 t 이 p랑 t에 대응되는 관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점마다 정의되는 어떤 이 탄젠트 벡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라인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게 one form defined on 저 u라고 할 때, 저 이 커브 C에서의 이 알파를 C를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A에서 B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갈 때, 요 알파 안에 저 탄젠트 벡터를 집어넣은 거를 t에 대해서 리만 적분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약간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자료에서의 이 원포엄 정의
원폼을 이제 어떤 커브를 따라서 적분한다는 것에 정의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저희가 평소에 하던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알파를 어떤 dx 플러스 gdy라는 원폼으로 우리가 쓰면은 이게 그냥 a에서 b에 알파의 감마원 t인데, 알파가 지금 뭐 이런 폼이긴 한데, 이 약간 계산의 선형성 같은 것 때문에 뭔가 dx 감마 1 프라임 t d dx 플러스 감마 2 프라임 t d dy 플러스 g dy의 감마 1 프라임 t d dx 플러스 감마 2 프라임의 d dy의 dt가 돼서, 그러면 이제 dx랑 요것만 남겠죠. 왜냐면은 dx의 이거는 1로 정의 되고, 그건 포인트랑 상관없이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 요 부분만 남는 거죠. 감마 1 프라임 t. 그다음 g는 뒷부분에 감마 2 감마 프라임 t2가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어차피 f라는 것도 이 선적분에 따라서 넣은 값을 보는 거니까 사실은 플러스, 사실은 요거를 오픈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그냥 저희가 기존에 봤던 선적분 정의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선적분을 폼에다가 뭔가 커브를 따라서 생기는 탄젠셜 벡터 필드를 폼에다 집어넣어서 선적분을 한 거랑 기존의 이제 적분의 정의랑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존의 선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 정확히 원폼의 어떤 저 벡터 필드에 대한 적분으로 봐도 무방하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왜 하냐 했을 때, 아까 박재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S1을 뭔가 R2에 인베딩된 걸로 보고 탄젠트 벡터도 뭔가 R2에 있는 걸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거를 좀 맵을 추상화시켜 놓고 이런 ddx나 ddy라는 어떤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탄젠트 벡터 필드를 주고 정의를 해도 사실은 똑같은 계산 결과를 얻으니까 좀 더 그냥 우리가 calculus 레벨에서 하던 계산을 사실은 일반화한 거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도 이거는 살펴봐야겠지만 사실은 매니폴드가 꼭 Rn의 सब셋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형태의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당장에 우리가 코션트만 시켜도 R2를 Z2로 만약 코션트만 시켜도 우리가 그거는 위상적으로 토러스랑 동일하게 보는데, 제가 알기로 R2 코션트 G2도 매니폴드 구조를 갖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에서 그러면 탄젠트 벡터 필드 같은 걸 기술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저평면을 기술하거나 할 때 단순히 R2처럼 생각을 하고 기술할 수는 없잖아요. R2 코션트 Z2 자체가 R2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까지 전부 대응해서 추상을 하려면 약간 이런 탄젠트 벡터를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정의한 걸로 확장시키는 관점이 필요해서 뭔가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구체적인 계산은. 네, 그래서 제가 우선 공부했던 원폼, 사실 이걸 봤던 이유는 왜 봤냐면 원폼을 단순히 제가 항상 지금 다루고 있는 대상이 R3에서의 सब셋에 대해서만 다루고 이러는데, 뭔가 탄젠트 벡터 필드라는 탄젠트 스페이스나 이런 게 정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모르겠어가지고 폼을 접근할 때 뭔가 좀 더 자세히 정의를 좀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런 걸 했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말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우선 여기까지 적고 좀 혹시 코멘트나 나누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을 그냥 일반적으로 다 추상화시키고 좀 개념화 주셔가지고 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어디 자료 보고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냥 정리를 좀 한 건데, 사실 약간 제가 그 이 스터디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면 안 되나라는 약간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원희 교수님 말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자료나 책을 대충 보고 그냥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너무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 정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좀,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를 좀 찾아서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바꿔먹고 좀 공부를 좀 틈날 때 하려고 해서 좀 봤고, 사실 이걸 본 이유는 그 S2나 토러스에서 사실 우리가 옛날에 드람 코어몰로지 같은 거를 맨 처음 시간에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S2 같은 경우에 이제 S2에서 정의된 원폼들 중에 이제 클로즈드 폼들 중에서 이제 이그젝트인 폼을 그 쿼션트로 다 날려버린 그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이 드람 코어몰로지가 되는데 그 원폼에 대한. 근데 그때 막 챗GPT를 아무리 쳐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분명히 그 S2 상에서 그냥 대충 계산하면은 막 무슨 뭐 사인 세타 디파이 이런 폼은 이그젝트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좀 계산하면 뭔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챗GPT는 맨날 그 폼은 글로벌하게 S2에서 정의되지 않은 폼이다 뭐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폼이 제가 일부러 그 이 U라고 하는 도메인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와인딩 폼 있잖아요. 와인딩 폼이 이 차원에서 음, 네, 날라가네요.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함수들은 R2에서 잘 정의되는 게 아니고 R2에서 0,0을 뺀 공간에서 well defined 되잖아요. 0점에서는 무한대로 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와인딩 폼이 잡아주는 정보, 어떤 기하학적인 정보는 R2에 대한 정보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요거에 대한 정보를 잡아주는 거라고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요 펑션 자체가 정의된 공간이 R2에서 원점을 뺀 거고 그래서 이 원점을 포함하는 커브 C에 대해서 오메가를 적분하면 2파이가 나오잖아요. 0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사실은 계산하면은 D 오메가는 0이니까 만약에 그 뭐죠? 펀더멘탈 스럼 오브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로 생각을 하면은 C는 이 원점을 도는 클로즈드 커브니까 이거 적분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게 0이 안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이 폼이 R2에 대한 걸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얘가 정의되는 R2 빼기 요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R2에서 이 0점이 빠지면은 이게 심플리 커넥티드 성질이 깨져서 뭔가 여기에 이제 구멍이 생겨 있는 원포인트긴 하지만 그런 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와인딩 폼은 이렇게 생긴 애의 어떤 위상적 특징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폼이 정의된 도메인의 어떤 이제 성질을 잡아주는 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S2를 생각을 할 때도 S2 상에서 잘 정의되는 원폼이 뭔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좀 혹시 코멘트 같은 거 혹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그 두 분 나눠주신 거 듣고 약간 어, 미분 형식이 뭔지에 대해서 약간씩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늘 그 듀얼 스페이스랑 좀 씨름을 하다가 왔거든요. 그러고 하다가 좀 보니까 원래 그 듀얼 베이시스를 잡을 때 저 뭐냐 크로네코 델타로 잡는데, 그게 사실 거기서 배울 때는 정확한 그 모습 자체가 제 뭐 편미분들이 약간 베이시스잖아요. 그러면 임의의 적벡터를 걔네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 걔, 그러면 이제 걔네들 베이시스로 생각을 해서 약간 행렬처럼 그냥 뭐 A,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걔네들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때 그 좌표 함수, 그냥 첫 번째 좌표 함수를 그냥 뽑아주는, 뭐 A, B, C면은 A로 보내주는 이런 애를 하나를 잡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걸 뽑아준 애를 잡고, 걔네들을 모았을 때 걔네가 실제로 크로네코 델타가 돼가지고 이 듀얼 베이시스 이룬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좀 오늘 한 거 보니까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씩 감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막 하면서 그냥 막 아직 막 뭐 약간 되게 막 복잡한 정의를 막 이해했다기보다는 뭔가 계산 그냥 써보다 보니 아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되는 대상인가 보다 하면서 조금씩 감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좀 더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은 DXP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DXI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저희가 그 DF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할 때 리스 표현 정리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벡터를 정의를 할 때 리스 표현 정리로 정의를 하는데, 이제 이거 그냥 끄적여 보니까 보이실까요? 이렇게 그냥 F를 그냥 X라고 놓고 거기다 그레디언트 취하면은 그냥 그 I 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 다 빵 돼가지고 결국에 내적하면은 그냥 V의 I 번째 좌표만 뽑아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 탄젠트 벡터 스페이스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내적을 약간 그러니까 내적을 그 베이시스들이 직교하는 그런 베이시스로 잡아주면은 딱 그냥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DF랑 그냥 그 그레디언트 F랑. 네, 그, 광쌤 네, 그거. 아, 네네. 아이고,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 예. 저는 그 자료를 올려드리긴 했는데, 디스코드에. 그래서 지금 나온 그 와인딩 폼을 이제 지금 원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저도 관찰했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 세타 극좌표에서
코사인 사인 세타 XY 그걸로 바꾼 다음에 델타 XY 그리고 델타 세타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개를 쫙 해보면은 벡터 필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 저는 시계 방향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시계 방향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떤 벡터 필드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점에 대해서 막 뭐라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그 AI를 쓰니까 그게 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 점을 제외한 나머지 필드를 그리는 거라고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제 구가 있고 이제 토러스가 있으면은 그 안쪽에다가 베타필드 안에 그러니까 이 와인딩 폼이라고 하는 베타필드 안에다가 구하고 토러스를 딱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선적분을 뭔가를 해서 뭔가 계산이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W 함수 같은 경우는 2파이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줘서 이제 몇 바퀴 도느냐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선적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때 저희 초반에 했던 것처럼 이제 구하고 토러스가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선적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좀 전략이 안 서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좀 앞으로 더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맞는 말인지 좀 이렇게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좀 사실 사실 저도 막 온전히 그 방금 설명해 주신 거 이해한 건 아니지만 뭔가 그 결국은 사실은 이제 제가 느낄 때 지금 어려움은 그냥 우리가 그냥 R2 평면에서 생각하면은 와인딩 폼이라는 게 되게 명확히 딱그 원점을 포함할 때랑 안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9는 정확히는 R2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로컬하게 R2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어는 R3 상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이 되는 그 XYZ를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면은 이 R3 상에서 와인딩 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약간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저도 아이디어를 전혀 모르겠고 왜냐면 그 생각하던 와인딩 폼은 이차원 평면에서 이렇게 하던 거였으니까 그래서 음 지금 저도 어떻게 계산 전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드는 생각은 그 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사실은 좀 이야기가 길 수 있지만 원래 원래 목적 중 하나는 이 폼을 보는 목적 중 하나는 이 드랑코홈올로지를 계산하는 거에 이제 목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그 드랑코홈올로지가 뭐냐면 클로즈드 원폼들 중에서 이그젝트한 폼들을 다 빼버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싹 없애버리는 건데 사실 S2에서는 알려진 사실이 모든 클로즈드 원폼은 전부 다 이그젝트다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막 검색해봤을 때. 근데 그걸 이제 저는 계산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어떤 구에 대한 위상적인 거를 줄 테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 뭔가 이 클로스드 폼을 적분을 하는 거는 사실은 클로스드 루프에서 적분을 해서 이 값이 0인지 0이 아닌 값으로 튀는 어떤 루프가 있는지 폼과 루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구가 이렇게 딱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스테레오 지오그래픽 프로젝션을 생각을 하면은 이 맨 위점에서 이렇게 좌평면으로 이렇게 점을 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 맨 위점이 어디로 가냐면 이 XY 플레인의 원점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맨 위에 이 꼭대기점, 프로젝션 쏘는 꼭대기점이 약간 싱귤러리티가 생기는 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구 위에 어떤 커브가 있는데 이 커브가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면은 프로젝션을 쐈을 때 평면 위에서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커브로 변환이 되니까 이 커브에 대해서는 와인딩 폼을 아무리 적분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원점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문제는 그 어떤 커브가 구 위에 커브가 이 꼭지점 맨 위에 북극점을 지나가는 커브가 있을 때
혹은 뭐 그걸 포함하는 커브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클로즈드 폼 적분 같은 게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관찰해야 되는 건지 뭐를 관찰해야 되는 건지 사실 여기서 좀 저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동민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가 되고요. 어떤 계산을 수행해야 될지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좀 답답함이 좀 지금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도 되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가 되는 게, 그 3차원 공간에서 2차원으로 내려가지고 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YZ가 있으면 이제 그 윗단에서 이렇게 보고 나서 여기다가 와인딩 폼 벡터 필드 갖다 놓고 프로션 되어 있는 것들 이제 그 선적분 쫙 해버리면은, 그 여기 있는 거랑 요렇게 그러니까 위쪽에서 본 이렇게 인베디 저 뭐지 그 사상 저 프로젝션 된 거랑 이쪽에서 본 프로젝션 된 거랑 만약에 숫자가 같으면은 뭐 9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리고 뭐 토러스라고 하면은 두 개는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숫자가.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 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나라고 좀 어떤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해서 두 개를, 그러니까 다른, 저 뭐냐, 평면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막 그린하고 이제 스트로크 그런 애들도 결국엔 보면은 내리는 거였잖아요. 다 차원 내려서 가능하다라는 거를 하는 거니까 얘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두 개 숫자가 같거나 다르거나를 보고 그걸로 뭔가 판단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죄송한데 그 클로즈드랑 익젝트 폼이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 제가 잠깐 그럼 적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떤 오메가 그 사실 어떤 오메가 is exact form if 어떤 이제 한 차원 낮은 한글로 쓰겠습니다. 1차원 낮은 폼 F가 있어서 오메가는 DF가 되는 이런 오메가를 이그젝트 폼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음 그냥 R2에서 정의된 폼 중에 어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그냥 F를 사실은 그 F를 음 R2에서 뭐 X제곱 Y 더하기 우선은 폼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사인 X라고 생각을 하면은 DF는 이거 쓰면은 EXY DX 플러스 X제곱 EY 플러스 2 사인 X DX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폼인데 요거는 어떤 이 F라는 한 차원 낮은 폼, 그러니까 제로 폼은 그냥 스무스 펑션이니까 스무스 펑션을 이 스테레오 데리프티브를 했을 때 요 자기 자신 요 오메가가 나오는 이런 폼을 갖는 오메가를 전부 다 이그젝트 폼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클로즈 폼은 뭐냐면은 이 오메가는 0이 되는 폼 오메가를 클로즈드 폼이라 한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 그래서 사실 그 드람, 그러니까 원래 그 약간 재정비하고 이 스터디를 조금 다시 시작하기 전에 원래 맨 처음에는 그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드럼 코모로지를 막 계산하는 거를 저희가 봤었는데 제 기억에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HDR M의 어떤
M이라고 하는 거는 음, 우선 써놓고 거를 이미지 M.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 익스테리어 디리버티브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F가 그냥 스무스 펑션이었으면 얘는 이제 원폼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D에다가 뭐 원폼을 넣으면 얘는 이제 투폼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메가 M의 M을 라지 M에서의 M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D라는 펑션은 그 스몰 M 폼에서 M 플러스 1폼으로 가는 사실은 이제 각각의 이제 펑션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커널이라 요 말은 어떤 오메가가 M 폼일 때 D 오메가는 0이 되는 오메가들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메가가 클로즈드 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말은 이 오메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V가 n-1 폼이 있어가지고 오메가는 dV라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오메가가 이그젝트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오메가가 이그젝트면은 그냥 여기다가 d 오메가를 씌우면은 d에 dV를 하게 돼서 그냥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그젝트 폼이면은 항상 클로즈드 폼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이그젝트 폼은 사실 클로즈드 폼 안에 이제 포함이 되니까 클로즈드 폼의 커널인데 이걸 이미지로 이제 벡터 스페이스 쿼션트를 시키면 그게 이제 이 드람 코호몰로 M차 드람 코호몰로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의 차원 값들이 가지고 뭐 베티 넘버 이런 거 계산하면 그게 위상적 불변량이다. 약간 이런 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보냐면 그 이 특히 M은 1일 때 요 예를 들어서 뭐 S2 요거에 뭐 T2 이런 걸 보는 게 그 홀의 개수 보는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클로즈드 폼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만약에 여기 이게 선형대수에 좀 익숙하시다면 만약에 얘가 이 드람코몰로지가 차원이 0이 아니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커널이랑 이미지가 똑같으면은 그냥 이게 되게 트리비얼한 셋이 돼서 뭔가 차원이 0인데 이제 커널 중에 그러니까 이제 클로즈드인 것 중에 이그젝트가 아닌 폼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것 때문에 요 드랑코몰로즈의 차원이 0이 아니라 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를 예전에 그냥 얼핏 계산만 해보고 이해는 전혀 못했는데 토러스는 이제 만약에 0에서 2파이, 0에서 2파이를 이렇게 말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세타원, 이거를 토러스를 뭐 예를 들어 그냥 S1 크로스 S1으로 보면은 각각을 이제 0에서부터 2파이의 어떤 각들로 보면은 세타1, 세타2를 그냥 0에서 2파이의 각들로 보면은 이 d세타1이랑 d세타2가 토러스에서는 약간 well defined 된 그런 폼인데 이게 왜 그랬지?
뭔가 이거를 토러스 상의 어떤 적당한 커브를 따라 적분하면은 0이 안 나오거든요. 맞나?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이 뭔가 이 드랑 코오몰로지 어떤 베이시스를 만들어주는 사실은 그 가끔 메인 스터디 때 막 조원희 교수님이 토러스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원을 어떤 커브 이렇게 잡고 어떤 커브 크게 잡아서 거기서 이 각을 뭔가 이렇게 적분하면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구멍을 디텍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요 내용들과 연결이 좀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사실 전혀 이해는 못했고요. 그냥 이걸 이해하고 싶어서 계속 원본을 저는 원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폼 어쩌고를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거는 오늘 말고 언제 다음에 좀 더 정리가 되면은 한번 자세히 같이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상적인 성질을 잡는 거라서. 근데 이제 우선 교수님이 설계해 주셨던 거는 먼저 좀 일반적인 캘큘러스 레벨에서 선적분, 적분, 면적분, 부피적분과 그와 관련된 티오렘들을 좀 친숙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음 단계의 적분들로 넘어가서 뭔가 폼의 적분을 익히고 이런 거를 좀 설계를 하셨던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앞부분 미상수학 그 스터디 내용은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혹시 좀 앞부분도 틀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음,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어차피 아, 네, 그때 감사합니다. 어차피 그때 다 마무리 못 지었기 때문에 다시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니까 원래 그 에스트랑 토로스가 다른 게 이제 루프를 호모토픽하게 줄였을 때 끝까지 줄여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지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토로스 같은 거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그 파라메트라이즈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원이 낑기는 루프랑 이쪽 팔이 낑기는 루프랑 이렇게 두 개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파라메트라이전에서 변수 두 개를 각각 변수 하나씩으로만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를 픽스한 다음에 나머지 변수 하나로 0부터 2파이까지 돌리면은 그렇게 루프 두 개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한번 적분을 해보면은 뭔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김찬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방법이 아마 맞는 접근일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폼을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계속 그때마다 제가 어떤 의문이 지금 또 불편함이 있냐면 그래도 곡선에 대해서는 원폼과 곡선에서의 적분을 좀 이렇게 쓰는 게 뭔가 좀 와닿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설페이스랑 투폼으로 넘어가면 그 적, 그냥 수행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설페이스는 그냥 매개화된, 어떤 매개화된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 매개화된 걸 가지고 그냥 뭐 노멀 스페이스 뭐라고 해야 되죠? 탄젠트 스페이스를 뭐 생각한다거나 그냥 매개화된 걸 가지고 폼을 이렇게 보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매개화마다 폼이 다 달라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2를 매개화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음, 사실 그 이해가 안 됐던 것 중 하나는 잠시만요. 곡선 죄송합니다. 곡선은 그냥 그 미분이 뭔가 딱 그 탄젠트 벡터처럼 이게 좀 잘 받아들여지는데 약간 곡면에서는 곡면의 어떤 휘어짐이나 이런 정도 같은 것들이 뭔가 탄젠트 벡터랑
혹은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내적이랑 정의된 내적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제가 적어도 제가 계속 공면에서 계산하는 것들은 그런 구 위에서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를 고려했을 때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매개화된 거 가지고만 막 작업을 하는데 근데 뭔가 그 매개화된 표현식 안에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가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근데 뭔가 투폼을 다룰 때 뭔가 그런 탄젠트 스페이스를 안 다뤄도 되는 건지 혹은 원폼을 정의할 때는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뭔가 이런저런 정의를 했는데 투폼을 다룰 때는 뭐 탄젠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또 어떤 식으로 또 정의를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러워서 뭔가 그냥 매개화를 해서 표현하고 그냥 그 매개화된 변수의 폼만 보는 게 충분한가? 약간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또 S2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면좌표계를 생각을 했을 때 그 구면좌표계가 극점에서는 사실은 뭔가 글로벌하게 정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코멘트를 종종 해주셨던 것 같은데 교수님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근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구에 대한 매개화 말고 뭐 추가적으로 뭐 더 같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저희 좀 의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아까 전에 그 편미분을 적벡터로 보는 그 관점이 그거랑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편미 우리가 매개화 해가지고 생각을 할 때 원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매니폴드가 있으면은 어떤 한 점의 그 근방에서 어떤 R2의 오픈셋 하나 갖다 붙여주는 그런 형태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정의상 보통 우리가 다루는 서페이스들은 이제 다 그게 가능한 걸로 이제 가정을 하고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R2의 सब셋을 갖다 붙이는 게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접벡터를 생각을 하는 게 R2의 그 오픈 सब셋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여기서 뭐 좌표를 U, V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U 하나를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나 좌표를 픽스하고 나머지 하나에서만 자유도를 주고 이렇게 십자가로 해가지고 총 두 개의 직선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걔를 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 보냈을 때 뭐 F6, V 원래 이런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F6, V0, Fu0, V 이렇게 해가지고 일변수 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커브에서 접벡터를 생각하는 게 그냥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변수 함수에서 그냥 미분을 하는 게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각각 편미분하는 걸로 해가지고 접벡터를 그렇게 두 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뭐 편미분을 해가지고 일단 x, u, x, v 이런 걸 잡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일단 결론만 하자면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잡는지와 어떤 그 접벡터의 존재성 이런 게 무관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 아마 대부분 증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의존도를 빼버리고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거기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써가지고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편미분을 접벡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그 의존도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 뭐냐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한번 언제 그런 좀 추상화된 정의에서 좀 구체적인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잡고 계산을 하는 걸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면 좀 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그 레귤러 서페이스라는 게 그 서페이스 전체를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돕는 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에서 불가능하고
S2에서조차도 안 되고. 근데 대신에 점마다 최대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로컬하게 금방마다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의존도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에서 다 정리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딱히 문제 없는 거라서 그렇게 그냥 계산하는 거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저도 좀 추후에 그 방향으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이제 좀 돼서요. 슬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뭔가 계산할 때 오늘 해주신 것처럼 그 미분형식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사실 막 정의들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우선 뭔가 이거 자체가 좀 계산될 수 있는 대상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놓고 좀 원폼 계산도 익숙해지면 투폼과 쓰리폼 그리고 그 명서준 선생님이 하려고 하셨던 작업처럼 좀 기존의 캘큘러스에서의 그런 정리들도 좀 잘 이해를 좀 한 방향으로 당분간 조금 계산을 해보면서 사이사이 좀 이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또 그리고 혹시 그 서브 스터디에서 뭔가 어떤 각자 공부하시다가 좀 필요한 개념인데 잘 이해 안 되거나 하는 거 있으면은 좀 서브 스터디 때 공부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듀얼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저번에 얘기 나왔던 뭐 그룹 액션 뭐 쿼션트 이런 것도 그렇고 혹시 뭐 필요하면은 같이 좀 봐도 좋을 것 같으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그러면은 오늘 서브 스터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이제 곧 시작하고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